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강점도 제대로 살려서 합격시키는 강점 면접 전문 조스플라이 지은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승무원 자소서입니다. 당장 쓸 자소서가 없는 분들도 언젠가는 생각날, 언젠가는 찾게 될 영상인데요. 저희가 10년간 승무원 준비생분들의 합격을 도와오면서 이 자소서 어려워하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이 기나긴 채용의 첫 시작인데 좀 엄두가 안 나고 또 첫 줄 쓰기 어려워서 지원조차 망설이는 분들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원론적인 이야기는 다 빼고 바로 첫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좀 가장 어려워하시는 지원 동기 항목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대한항공의 1번 항목인 대한항공 입사를 위해서 기울인 노력과 이루고 싶은 목표. 그리고 세 번째는 LCC 항공사 중에서 간략하게 나를 표현해라. 이런 항목들 있잖아요. 이 항목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물론 항공사별로 항목별로 다 다루면 좋겠지만 이게 영상에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항목, 사례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승무원 이력서, 자소서, 합격 샘플 자료집을 마련했습니다. 실제 합격생 자소서를 좀 디테일한 부분만 바꿔서 샘플로 마련했는데요. 아래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지원 동기입니다. 첫 문장에는 딱 이 말만 들으면 대략 전체 내용이 이해되는 말을 쓰셔야 합니다. 첫 문장 가장 쉽게 접근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원 동기의 가장 큰 핵심, 이제 가장 단순하게 마음을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대한항공의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원 동기의 마음. 자, 그러면 이것을 기본 뼈대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나를 담는 디테일한 표현을 덧붙이는 겁니다. 어디에? 여기,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내 살을 붙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항공사로 인정받는 대한항공에서 다양한 국적의 승객을 세심히 살피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키워드는 뭐예요? 이제 세심히, 다양한 국적의 승객까지도 세심하게 살핀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한항공의 여러 면모 중에서도 특히 글로벌 항공사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같이 쓴 거죠. 여기 서술어도 되고자 지원했습니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첫 문장을 쓰고 나서 조금씩 정말 더 디테일한 부분은 바뀌어도 됩니다. 항목이 요구하는 전체 글자 수가 몇 자냐에 따라서 서두를 두 문장으로 쪼개서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은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항공사로 인정받는 항공사입니다. 다양한 국적의 승객을 세심히 살피는 저의 역량으로 대한항공의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두 문장을 서두로 표현을 했을 때 첫 문장은 이거지만 이제 앞부분에 대략 핵심이 나왔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첫 문장 시리즈니까 첫 문장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변형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또 다른 기본 뼈대 내용을 붙여볼게요. 이런 뼈대가 가능하겠죠? 저의 역량이 대한항공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적임자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의 역량을 먼저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기에 또 무슨 역량인지 그리고
대한항공이 어떻길래 적합하다라는 건지를 채우면 되겠죠? 비슷한 논리로 써본다면은 뭐 키워드는 꼭 세심하다 이런 거 안 써도 되죠? 저의 유연한 소통 역량이 다양한 연령대, 국적의 승객에게 사랑받는 대한항공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 지원했습니다. 해도 되고 가장 잘 발휘될 것이라 생각해 지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셔도 괜찮겠죠? 조금씩 디테일 바뀌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의 유연한 소통 역량으로 대한항공을 탑승하시는 다양한 연령대, 국적의 승객에게 만족을 드리고자 지원했습니다. 이런 식도 가능하고요. 너무 다양한 변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한항공을 묘사하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대한항공 이런 내용을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쓰신다고 한다면은 대한항공의 핵심이나 뭐 인상 깊은 부분 혹은 최근 이슈 등을 넣어서 관심을 표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연속 1위로 어디 1위로 선정될 만큼 이러이러한 항공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펼치고자 하는 논리에 맥이 맞는 이런 표현을 같이 쓰시는 거는 이제 찾아보면서 다양하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대한항공 말고 다른 LCC 항공사의 지원 동기를 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뼈대에다가 그 해당 항공사의 특징, 방향성을 담아서 쓰시는 겁니다. 만약에 진에어다 그러면 진에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들, 그리고 내가 역량으로 강조할 부분과 맥이 맞는 부분을 언급하시는 거죠. 한번 써보면은 대표 실용항공사 진에어에서 진에어가 이제 실용적인 서비스를 추구하잖아요. 승객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읽는 승무원이 되고자 지원했습니다. 또 이스타항공이다 한다면 고객과 동료를 위한 적극적인 도전 정신으로 이스타항공의 도약을 이끌고자 지원했습니다. 좀 짧지만 이렇게 함축적으로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첫 문장에 대략 전체 내용이 포함되도록 예측이 가능하도록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간혹 서사적으로 의식의 흐름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려서부터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다양한 경험을 해왔습니다. 라든가 혹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한항공에 탑승한 적이 있습니다. 2학년 때 대한항공에 탑승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이제 이게 끝까지 다 읽어야 내용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첫 문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대한항공 입사를 위해 본인이 기울인 노력과 대한항공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서술하시오. 첫 번째 항목 같이 첫 문장 써볼게요. 앞서 기본 뼈대를 먼저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항목 역시 가장 단순하게 하고 싶은 말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항공 승무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거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이 항목은 가장 뭘 열심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가장 필요한 살은 여기입니다. 열심히 어떤 노력을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 여기를 이제 표현한다고 생각하고 채우시는 거고, 그리고 이 앞부분도 어떤 대한항공의 승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는지 같이 쓰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한항공 승무원이라면 이래 해야 하므로 이러이러하게 노력했다 이걸 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앞서 쓴 지원 동기의 논리를 이어서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살을 채워봅니다.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항공사로 인정받는 대한항공의 승무원이 되기 위해 다양한 국적의 고객을 세심히 살피는 자세를 갖추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첫 문장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얼마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노력했는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첫 문장을 아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본인의 그건 마음인데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본다면은 앞부분 그대로 써볼게요.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항공사로 인정받는 대한항공의 승무원이 되기 위해 호텔, 백화점 등 여러 서비스 현장에서 다양한 국적의 고객을 만나왔습니다. 하면서 좀 그 과정에서 어떤 걸 길렀다 하는 버전도 있겠죠. 이제 본인이 무엇을 가장 처음에 좀 강조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같은 내용인데 다른 식의 흐름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역량을 먼저 쓰는 거죠. 다양한 국적, 특성의 고객과 맞춤 소통을 하며 글로벌 항공사 대한항공에 걸맞는 승무원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왜 자꾸 죄송해요. 이런 식의 첫 문장도 가능하고 또 다른 것은 이 경험을 먼저 쓴다고 생각한다면 호텔, 백화점 등 여러 서비스 현장에서 근무하며 글로벌 항공사 대한항공에 걸맞는 유연한 소통 능력을 갖추고자 노력했습니다. 다 말이 되죠? 네, 그래서 일단 뼈대만 세우면 그 상태에서 조금씩 내가 원하는 대로 디테일을 채우고 서술어를 바꾸고 하면은 이제 충분히 쉽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뼈대입니다. 이번에는 대한항공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이 항목이 두 개를 써야 되잖아요. 노력과 목표를.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먼저 알리고 그 이후 노력을 쓰는 버전의 뼈대가 가능합니다. 앞서 위에 방금 말씀드렸던 버전은 입사를 위해 한 노력을 한 단락 쓰고 이후에 뒤에 목표가 언급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릴 버전은 정말 말 그대로 두 갈씩, 오브더 두 갈씩으로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버전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뼈대를 써보면 입사 후 대한항공의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거죠, 뼈대가. 헷갈리니까 뼈대 2. 입사 후 대한항공의 훌륭한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여기 부분을 이제 채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또 써볼게요. 다른 내용. 고객 중심 서비스로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대한항공에서 모든 고객을 진정성 있게 대하는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목표라는 거죠.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해도 되죠. 이를 위해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는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고 뒤에 이제 어떤 과정에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역량을 갖췄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첫 문장은 진정한 첫 문장은 여기겠지만은 이렇게 목표로 쓰시는 것도 괜찮다. 근데 보통은 처음부터 세계 항공업계 막 이런 거 써야 되나 막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잘 안 나오는 건데요. 지금처럼 일단 뼈대를 쓰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이면 더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지만 조금씩 채우면서 균형을 잡아 나가는 겁니다. 더 다양한 버전이 있을 수 있는데 처음 쓰는 분들은 위와 같이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LCC 항공사 항목, 나를 간단히 표현해라, 한 줄로 표현해라, 이런 항목을 한번 써볼게요. 자, 오늘은 티웨이 항공 1번. 최근에 바뀐 항목이죠. 본인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표현하여 주십시오. 100자 항목입니다. 이거는, 사실, 첫 문장이 끝 문장인데다가, 물론 이제 두 문장 쓸 수도 있고, 한 문장 써도 됩니다만, 왜냐하면 몇 문장이라는 이 단서가 없잖아요. 이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 문장을 조금 내용 있게 써도 되고, 짧게 두 문장을 써도 되는데, 거의 이제 첫 문장이
단 거죠. 그러니까 더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 항목은 무궁무진한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창의성, 표현력, 모든 걸 동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게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시간이니까 이제 오늘 이제 이후에 설명을 좀 들으시고 대략 영감을 얻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런 항목은 이제 단순히 좋은 말, 좀 추상적인 표현이 가득하면 이제 와닿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많이 쓰시거든요. 갑자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끈기 있게 극복하는 사람으로서 티웨이 항공의 성장과 도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어떤 끈기 있고 포기하지 않고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건데 좋죠. 매우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핵심 있습니다. 하지만, 좀 훌륭하네 하고 어떤 사람인지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막 알았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런 항목은 가성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한 가지를 얘기하든 두 가지를 얘기하든 그것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조금 더, 어, 조금 가득가득, 좀 디테일하게 쓰면서 탁 와닿게 쓰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지 어떤 내 성격을 좀 묘사하는 추상적인 명사만이 아니라 좀 경험 단위의 고유 명사가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뭐 전공이 됐든 뭐 나의 작은 재능들, 경험 총동원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티웨이 항공의 승무원으로서 좀 필요한 것이어야 하겠죠. 그러면 예시를 한번 써볼게요. 예시입니다, 여러분. 5년간의 서비스 아르바이트와 교육, 봉사, 서포터즈 등 다양한 경험으로 다져온 근성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티웨이 항공의 편안한 장거리 비행을 책임질 승무원입니다. 내 경험 예시도 좀 들어가면서 키워드도 들어가고 티웨이 항공에서 좀 어떤 걸 잘하겠다라는 나의 포부도 들어갔죠. 또는 뭐 전공을 한번 넣는다 했을 때 본인이 뭐 다 각자의 전공으로 도움이 되겠지만은 뭐 미술 전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0년간 뭐 꼭 숫자를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얼마나 했는지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래 해왔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10년간 이어온 미술 전공과 이후 아동미술학원, 벽화봉사 등 다양한 현장에서 기른 소통 능력으로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티웨이 항공의 어떤 큰 그림을 아름답게 채워나갈 지원자입니다. 자, 이렇게 썼을 때 이제 미술만 쓰면은 좀 그렇잖아요. 이제 미술 자체를 와서 할 건 아니니까 이제 미술 전공을 하면서 좀 오랫동안 했으니까 어떤 근성이나 성실함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술 전공을 좀 매개로 해서 좀 소통하는 경험을 많이 해왔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담으면서 결국 이제 티웨이 항공이 앞으로 유럽으로 뻗어나가는데 내가 함께 하겠다. 근데 이제 미술이니까 뭔가 아름답게 채워나가. 요런 약간의 그 표현력 느끼셨나요? 약간의 좀 이런 같이 이제 미술이라는 어떤 세계관을 공유하는 표현력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자재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꼭 안 하셔도 되는데 해도 된다. 자, 그러면 좀 하나의 경험을 좀 깊이 강조한 버전을 한번 써볼게요. 강인한 체력과 회복력으로 하루 평균 1000명이 방문하는 의류 매장에서 밝은 미소로 고객을 맞이해온 지원자입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그러면 이게 좀 그려지죠. 대충 체력도 좋은데 항상 잘 웃고 씩씩하고 의류 매장 큰 의류 매장이면 이렇게 바쁘잖아요. 이렇게 좀 에너지 넘치고 이런 지원자라는 게 조금 느껴지죠. 네, 이런 것처럼 좀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배려, 소통,
공감, 이런 도전, 이런 중요한 덕목이지만 이제 그 단어만 쓰면 딱 와닿진 않고요. 어떻게 길은 어쩌구로, 해온 만큼 어쩌고 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력, 맥락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스타일로 여기다가 비유적 표현이 들어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끝부분에 모모와 같은 승무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도 들어가도 좋고요. 즉 이제 나는 나대로 붙는다. 저희 이제 모토죠. 자신만의 강점,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첫 문장 또 같이 쓰고 싶은 어려운 항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으로 찍어볼게요.